네, 안녕하세요. 친구 아빠입니다. 네, 오늘은 중학교 1학년 2학기 국어 중간고사에 형태소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어서 형태소를 좀 같이 해볼까 합니다. 네, 아직 1학년이면 형태소를 배우기 좀 쉽지 않을 텐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서 이 형태소를 같이 알아가 볼까 합니다. 네, 형태소가 뭐냐면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이렇게 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예문을 한번 형태소로 분석을 해 볼게요. 네, 나의 친구는 예쁘다 이 문장을 형태소로 분석을 해보면 나의 친구는 예쁘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 수가 있어요. 네, 형태소는 일정한 뜻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나는 대명사로서 좀 뜻이 있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이 조사의는 무슨 뜻이 있나요? 이렇게 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조사의를 보면 앞에 명사와 결합해서 문장 성분이 관형어가 되게 하는 문법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와 같은 조사는 문법적인 뜻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형태소의 정의 중에서 이 일정한 뜻을 가진 할 때 이 뜻은 실질적인 뜻 또는 문법적인 뜻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형태소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여야 하는데 이 친구는 친과 구라는 음절로 나눌 수는 없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과 구 이렇게 각각의 음절로 나눠버리면 프렌드라는 원래의 뜻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과나무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자, 이 단어는 사과와 나무로 나누어도 각각의 의미가 남아있죠. 그래서 친구는 하나의 형태소, 사과나무는 두 개의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는 더 이상 쪼개면 본래 뜻이 사라지는 최소 단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면 형태소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예문 한번 볼게요. 네, 철수가 간다. 이 문장을 형태소 분석 한번 해봅시다. 철수가 니은 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철수가 간다가 아니고 가 니은 다일까? 근데 왜 간다가 아니고 가 니은 다일까? 이렇게 좀 물어볼 수가 있는데 형태소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선어말 어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어말 어미 한번 알아볼게요. 네, 이 선어말 어미는 어간과 문장을 종결한다는 의미인 이 종결 어미 사이에서 문법적인 뜻을 보충해주는 그런 어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선어말 어미의 종류와 예시를 한번 알아볼게요. 선어말 어미는 이제 크게 높임 표현과 시제 표현으로 나누어지는데 오늘은 좀 시제 표현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동사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at하고 엇, 그다음에 현재는 니은하고 는, 미래 시제 표현의 선어말 어미 get을 씁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네, 동사 가다에 이 선어말 어미 넣어서 과거는 가았다, 즉 갔다가 되고 현재는 어간에 니은이 붙어서 간다, 미래는 어간과 종결어미 사이에 이 선어말 어미 get 넣어가지고 가겠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철수가 간다에서 이 가 뒤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니은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간다의 형태소가 가, 니은, 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형용사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예쁘다 과거 시제 표현은 동사하고 같죠? 예쁘었다, 즉 예뻤다가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세요. 형용사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없고 형용사의 원형을 그대로 써서 예쁘다가 됩니다. 그러면 미래 시제 표현은 예쁘겠다가 되겠죠. 자, 선어말 어미 이제 좀 감이 오나요? 네, 왜 간다가 아니고 형태소 가, 니은, 다 이렇게 되는지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좀 이해가 어려우면 뭐 앞부분을 좀 다시 돌려본다든지 아니면 좀 다른 책을 같이 좀 찾아봐서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선어말 어미 넣은 다음 문장을 한번 예문으로 볼게요. 네, 그녀는 너무 예뻤다. 네, 그녀는 너무 예뻤다. 형태소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그녀는 너무 예쁘. 그 다음에 선어말 어미 그 다음에 다 이렇게 하면 괜찮겠죠. 네, 그럼 다음 예문 한번 볼게요. 나는 어제 집에 갔다. 자, 형태소는요. 나는 어제 집에 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용언의 형태소 분석이 조금 혼란스러우면 용언의 기본형, 즉 어간 다와 어간하고 다의 형태인 이 기본형으로 놓고 중간에 붙은 선어말 어미가 없나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용어는 기본형으로 놓고 뭐 선어말 어미가 있나 없나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셔도 됩니다. 네, 다음은 형태소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네, 형태소는 크게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자립성 여부에 따라서 이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눕니다. 네, 자립성 여부는 다른 말에 의존하지 않고 혼자 설 수 있는 형태소를 말하는 건데요. 자, 의존 형태소가 개수가 더 적으니까 자, 의존 형태소의 예시를 한번 볼게요. 네, 의존 형태소는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지 않으면은 홀로 쓰일 수 없는 형태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용언을 먼저 보면 자, 어간과 어미는 혼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자, 먹다에서 먹 혼자 쓸 수가 있나요? 아니죠. 네, 어미 다 혼자 쓰이나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간과 어미는 홀로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예요. 그리고 또한 그 앞말이 주로 체언이죠. 결합해야 쓰일 수 있는 조사하고 뒷부분에서 다시 나올 텐데 자, 이 풋사과라는 단어에서 사과처럼 이 단어의 중심이 되는 이 어근에 단어의 중심이 되는 부분은 어근이라고 하는데 그 뜻을 제한하거나 더해주는 접사 이 네 가지를 의존 형태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 접사, 어간, 어미 이 조사, 접사, 어간, 어미 이 네 가지를 좀 입에 확실히 붙여놔야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확실히 좀 가지고 있어야 형태소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네, 의존 형태소는 조사, 접사, 어간, 어미 이 네 가지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 네 가지를 제외한 모든 형태소는 다 자립 형태소가 되는 거죠. 자, 명사, 대명사, 뭐 수사, 뭐 관형사, 부사, 감탄사 등등이 있겠죠. 네, 요렇게 좀 나눠보면은 좀 쉽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자, 실질 형태소는 말 그대로 이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형태소로서 자, 어휘 형태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형식 형태소는 다른 말로 문법 형태소 이렇게도 하는데 자, 문법적인 뜻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녀는 너무 예뻤다. 자, 형태소는 아까 어떻게 됐죠? 그녀는 너무 예쁘. 그다음 선어말 어미 그다음에 다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요거를 형태소의 종류를 한번 분류를 해 볼게요. 네, 그녀는요 자립성 여부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가 되고 자, 의미 여부에 따르면 실질 형태소죠. 네, 그러면 조사는 한번 보면은 자립성 여부를 따르면 의존 형태소입니다. 홀로 쓸 수가 없죠. 그리고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나누면 형식 형태소가 되죠. 네, 문법적인 뜻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너무를 보면 너무는 자립 형태소가 되고 실질 형태소가 됩니다. 그 다음 어간 예쁘를 보면 예쁘는 의존 형태소예요. 어간은 혼자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존 형태소지만 실질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어말 어미 보면은 의존 형태소고요. 그 다음에 뜻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형식 형태소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다는 의존 형태소, 형식 형태소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자, 여러 가지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뭐
네 가지 형태소의 종류로 각각 나누는 좀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좀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도 쉽게 풀 수가 있으니까 이 형태소의 종류를 구분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수업을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OX 퀴즈 한번 볼게요. OX 퀴즈. 자, 1번입니다. 자립 형태소는 모두 실질 형태소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요거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요거 정답은 O가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이 의존 형태소는 모두 형식 형태소가 될까요? 이 개념은 중요합니다. 별표를 칠게요. 정답은 X입니다. X. 왜 의존 형태소 중에 어간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의존 형태소 중에 어간 빼고 조사, 접사, 어미만 형식 형태소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언의 어간은 의존 형태소이지만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이다. 이렇게 정의를 좀 머릿속에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네, 오늘 수업의 마지막 단어와 형태소 구분하기입니다. 네, 단어를 먼저 보면은 단어의 정의는 홀로 쓰일 수 있거나 홀로 쓰이는 말에부터 쉽게 분리되는 말입니다. 자, 홀로 쓰인다는 뜻은 아까 형태소 분류할 때 자립성 여부하고 좀 비슷한 뜻이에요. 문장에서 홀로 사용 가능하다는 말이고 뒤에 쉽게 분리되는 말은 조사를 뜻합니다. 조사. 우리 학교에서 문법 시간에 품사 배웠죠. 그래서 이 조사가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1학기 책 꺼내가지고 꼭 복습을 하고 좀 다시 돌아와서 공부를 하면은 훨씬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조사 한번 다시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보고 오세요. 네, 그 다음에 단어와 개수와 형태소의 개수 이거 내신 시험에서 잘 물어보는데요. 단어의 개수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자, 단어는 품사의 갈래이기 때문에 문장을 품사로 다 나누어서 개수를 더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한글 맞춤법 제2항을 보면은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절의 개수 더하기 특별히 그 앞말에 붙어 쓰는 조사의 수 이렇게 두 가지를 더하면 단어의 개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녀는 너무 예뻤다. 요거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먼저 품사로 나누어 보면 대명사, 조사, 부사, 형용사 이렇게 4개가 되죠. 4개. 4개고 그 다음 그 두 번째 방법을 한번 볼게요. 자, 그녀는 너무 예뻤다. 이렇게 3어절에 조사는 는 하나 더 해가지고 4개가 됩니다. 그러면 단어의 개수는 총 4개가 되는 거죠. 그럼 형태소는 앞서 나눠봤을 때 6개였고요. 이렇게 단어와 형태소의 개수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형태소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어근과 접사 같이 준비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